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총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끝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1449번이죠. 무소속 의원에게 교섭 단체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이 인정되는지. 이렇게 교섭 단체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이 아니라 이건 권한이라고 했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로 해결해야 되고 이게 헌법선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봤고요. 1450번. 대통령의 기본권 중에서 앞에 나왔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인의 지위에서는 대통령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고요. 1451번.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죠. 권리가 아니라. 따라서 이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할 수는 없다. 1452번. 영토권이 헌법소원 대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영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을 구성할 수 있다고 봤죠. 헌법재판소가. 원래 영토라는 게 이제 국가의 요소죠. 요소긴 한데, 영토에 변경이 있게 되면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영토에 관한 권리도 헌법소원 대상이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1453번. 법적 관련성 이제 문제네요. 언론사, 피해자, 분쟁 해결 조항. 이건 대상이 이제 언론사라고 했죠. 편집권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론사 소속인 기자들은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454번. 이하여대 로스쿨 설치 인가 처분에 관한 사건이었죠. 로스쿨 준비 중인 남성들은 원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이제 이하여대 로스쿨이었고요. 남자들은 그 상대가 아니지만 남성들의 이제 TU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1455번.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단체가 자기 관련성을 갖는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니까 단체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세요. 1456번. 변호사 광고 규제 규정. 실질적인 수범자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들, 이런 자들이 주요 이제 타깃이었죠. 이 조항 자체가. 따라서 영업의 자유대야 이제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업체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1457번.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 지시행위죠. 지시행위의 원래 상대방은 예술위원회였어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는 건 이제 문화예술인이죠. 따라서 문화예술인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1458번. 중개보조원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조원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중개하려는 중개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죠. 따라서 이제 자기 관련성 인정했다. 1459번. 공개된 정보에 피해자 삭제 요청 시 이제 임시 차단 조치하도록 한 거. 정보통신 사업자가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근래 게시한 정보 게재자도 본인의 이제 표현의 행위에 대한 이제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1460번. 식품 적객 업소의 합성 수지 용기 사용 금지. 식품 적객 업자가 이제 수범자인데요. 따라서 이게 생산업자들은 이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긴 했지만 이제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 관련성을 부정했다. 1461번. 이동통신 단말 장치 지원금 상한제. 지원금을 상한하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 이용자들도 이제 계약의 자유에 대한 이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자기 관련성 인정했고요. 1462번. 요양급여 비용 인하 조치. 인하 조치의 대상은 요양기관, 병원이죠. 병원이지만 피고용자 의사들도 앞으로 이제 직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의료 수가를 낮추면. 따라서 피고용자인 의사도 자기 관련성을 갖는다. 1463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쇠고기 소비자들의 자기 관련성. 이게 좀 특이하다고 했죠. 이 수입 위생 조건 자체가 원래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런 생명, 신체 보호 의무로부터 소비자들의 이제 그 기본권 침해 관련성을 인정했어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 좀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1464번. 언론인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 조항. 이거는 자연인인 언론인을 이제 수범자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한국기자협회 단체의 자기 관련성을 부정했다. 1465번. 수혜적 법령의 수혜 범위에서 제단제의 자기 관련성. 평등권 침해 주장에 있어서는 그 위원 결정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향상되는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자기 관련성 인정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수혜 범위에서 제외된 자도 이런 법적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자기 관련성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466번.
자, 경력직 공무원 법률사 자격 부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일반 시험 이제 응시자였어요. 일반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무사 자격 부여 제도가 폐지되면 법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죠. 따라서 자기 관련성을 인정했다. 자, 1467번. 자, 연명 치료 중단 입법 부작위에 대해 자, 연명 치료 중인 환자가 아니라 환자 자녀죠. 자, 환자 자녀는 좀 간접적 이해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부정했고요. 자, 1468번. 자,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 관련 태아의 아버지도 당연히 자기 관련성이 있는 대학이겠죠. 자, 1469번. 자, 대학 입학 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지원 자격 제한. 자, 이 지원 자격 제한에 직접적인 수범자는 학생이죠. 자, 학부모는 간접적 이해관계다. 따라서 자기 관련성을 부정했고요. 자, 다음 1470번. 자,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 응시 횟수 제한 조항에 대해서 합격자예요.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권 침해 당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자기 관련성을 부정했다. 자, 1471번. 자, 법령 헌법 소원에서 직접성 요구. 자, 법령 직접성 원래 기본권 침해의 집행행위, 직접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헌법 소원을 해야 되는데요. 자, 법령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죠. 따라서 주로 이렇게 직접성 요건이 문제되는 건 이제 법령, 이제 헌법 소원에서 이제 특히 문제된다. 자, 1471번. 자, 법령의 집행행위로, 그래서 이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 사법행위 다 포함된다고 했죠. 따라서 행정입법이 이제 예정된 경우에는 이 행정입법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다투어야 되고, 법령 자체에 대해서 다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1473번. 자, 기억. 자, 법률 효과 발생에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자, 이런 집행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위만 의미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따라서 니은번. 자, 법무사 사무원 총수를 5인으로 제한한 규칙 조항. 자, 5인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5인이 초과된 경우에는 나머지 인원을 해고해야 되죠. 자, 사인의 해고 행위가 필요한 건데 이건 사인의 행위니까 집행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1474번. 자, 구성요건 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 조항의 지적성이 인정되는지. 네, 별도로 규정된 벌칙 조항이에요. 벌칙 조항 그 자체에 이제 과하다, 과도한 형벌이다 이런 거 다투지 않는 거 구성요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투야겠죠. 따라서 벌칙 조항은 이제 지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1475번. 자, 형벌 조항의 이제 지적성 문제인데요. 형벌 조항을 위반되기 전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형벌 조항 위반해서 재판받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하는 거 너무 이제 가혹하죠. 따라서 그 위반 전이라면 지적성을 인정했고요. 자, 그 위반 후라면 이제 형사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다툴 수 있으니까 그 지적성을 좀 부정했다. 자, 1477번. 자, 직접성 요건은요, 성격상 그 사후 치유가 불가하죠. 자, 이거는 이제 보충성과 같이 비교해 두라고 했어요. 자, 보충성 요건은 사후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직접성 요건은 사후 치유가 될 수 없다. 1478번. 자, 법률 조항이 하위 규범 시행을 예정하는 경우 직접성. 자, 입법 행위도 집행행위에 포함된다고 했죠. 따라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모법이 이제 포괄 이임하느냐 그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경우라면 이제 모법을 상대로 이제 헌법성이 가능하다고 봤죠. 자, 1479번. 집행행위 이전에 법적 지위가 확정된 상태라면 법규범에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고 했죠. 자, 이건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자, 법률 자체가 기속행위라면 자, 그 기속행위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법적 지위가 이미 법률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규범에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자, 1480번. 자, 만약 근데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 부여할 뿐 법률 자체가 직접적으로 침해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재량 행위에 대해서 다퉈야겠죠. 따라서 법령에 대해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1481번. 자,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정한 조항에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자, 이 살수차 사용 요건은요, 재량 행위로 되어 있어야겠죠. 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됐다 보니까 이건 재량 행위죠. 재량 행위니까 자, 조항에 대해서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1482번. 자,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 자, 이거는 조직에 관한 이제 규범이죠. 징계 조항 자체가 아니고 처벌 조항 자체가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1483번. 자, 수용자 서신 확인을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긴 조항. 자, 재량행위죠. 재량이다 보니까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1484번.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불완전, 불충분한 그 법령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법령 헌법소원에 해당하니까 지적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 1485번. 자, 장차 언젠가 권리 침해받을 우려. 자, 이런 우려, 원래 장래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죠. 다만 이렇게 확실히 이제 기본권 침해가 예측되는 경우, 그럴 경우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언젠가 권리 침해받을 우려, 이런 건 확실치 않으니까. 자, 헌법소원 적법하지 않다. 자,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죠. 자, 1486번. 자,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에 대해 아직 응시 가능한 자, 자 아직 응시 가능하니까, 자, 기본권 침해 그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아직 현재로선 이제 응시 가능하니까 현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1487번.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자, 이건 항고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이제 보충성 요건이 이제 흔결이 돼서 형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1488번. 자, 소송 제기 후 치아 간주된 경우, 자,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자, 치아 간주된 경우는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친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온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보충성 이제 요건에 대한 이제 흔결이 되는 것이고요. 자, 1489번. 자, 구속 적부심 사건 변호인의 경찰서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보충성. 자, 경찰서장 비공개 결정의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죠. 우리 행정소송을 다툴 수 있는데, 사건이 구속 적부심 사건이에요. 네, 신속하게 해결해서 빨리 끝나죠. 빨리 끝나다 보니까 이게 행정소송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죠. 따라서 이건 예외적으로 이제 보충성 인정했고요. 자, 1490번. 자,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이 가능하죠. 따라서 바로 헌법소원으로 가게 되면 보충성치 위반이다. 자, 1491번. 자, 교도소장의 수용자 출정 제한행위. 자, 권력적 사실행위죠. 자,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아직 이제 모호하고요. 또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제 헌법소원 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축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자, 1492번. 자, 교도소장의 이송 처분이에요. 이건 처분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바로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면 보충성 원칙 위반이다. 자, 1493번. 자, 사법경찰관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 이걸로 이제 형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봤죠. 따라서 이게 바로 헌법소원 하게 되면 이제 보충성 요건 위반이 된다. 1494번. 자, 교도소장 이제 수용자 서신 검열에 관한 문제네요. 자, 기억번. 자, 서신 검열 행위. 자, 이것도 이제 권력적 사실 행위죠. 다만 이렇게 검열 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니까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각하될 수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헌법소원 해도 이제 보충성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자, 니은번. 자, 수용자의 기본권. 수용자는 이제 특별 신분 관계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이제 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다만 이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어요. 과잉금지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이거 다 적용된다고 했죠. 자, 디귿번. 서신 발송 거부 행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바로 이제 헌법소원 하게 되면 보충성 원칙 위배가 된다. 자, 1495번. 자, 방통의 시정 요구에 대한 헌법소원. 자, 보충성 원칙 위반이냐? 자, 이것도 위반이 된다고 했죠. 자, 시정 요구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보충성 원칙 위반이 된다고 했고요. 자, 1496번. 자,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보충성 요건 흔결인지. 자, 다른 구제 절차는 공권이 그 행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절차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국가배상 청구를 다투는 보충적 수단 이런 게 다른 구제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충성 요건은 흔결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자, 1497번. 자, 보충성 요건은 사후에 이제 치유될 수 있다고 봤죠. 1498번. 자, 헌법소원 적법 요건으로 권리 보호 이익 요구하는 게 재판받은 권리 침해냐? 자, 이거 침해가 안 된다고 봤죠. 자, 소송제도의 원칙상 당연히 이게 권리 보호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 헌법소원 자체가 개인의 이제 권리 기본권 이제 구제에 있는 거죠. 따라서 권리 보호 이익 요구하는 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아니다. 자, 1499번. 자, 법령 개정으로 국법 조항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요. 1500번. 자, 피의 사실에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자, 기소유예 처분에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되는지. 자,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일반 사면이 있게 되면 이제 공소권 없음 판단을 받게 되니까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된다. 자, 1501번.
자, 헌법소원이 청구기간 도가로 각하된 경우 자, 청구기간 조항 자체를 다툴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자, 이익이 있죠. 자, 청구기간 조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자,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했다. 자, 다음 1502번. 자, 사법시험 이제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한 종합 문제네요. 자, 기억과 자, 헌법소원 청구인이 자,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나 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죠. 자,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호사 강제주의를 두고 있다. 자, 니은번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조차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지 예, 우리 법원이 법령 같은 이제 추상적, 일반적 이런 규범들에 대해서는 자, 그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제 다른 구제조차 거치지 않고 법령 자체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법령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어야겠죠. 자, 디귿번 자, 권리 기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자기 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적법 요건 판단에 있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 인정되면 되는 것이죠. 자,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본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자기 관련성 구비 여부에 있어서 이제 권리 기속에 대한 이제 소명만으로 가능하다. 자, 리을 자,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령의 효력을 정지를 하는 가처분도 신청이 가능한지 자, 이것도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했죠. 네,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게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자, 법령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엄격하게 좀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미음번 자, 법령이 폐지되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자, 권리보호 이익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거죠. 법령이 폐지됐으니까. 자, 1503번 자,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요. 자, 안날로부터 90일 자, 이튿날부터 이제 1년 내에 해야 되고요. 자, 다른 구제조차를 거친 경우, 자, 그럴 경우는 이제 통지 받은 날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자, 1504번. 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이 안날이란 자, 기본권 침해 사실관계를 안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 자,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본권 침해 사실관계를 안날을 의미한다. 자, 1505번. 자,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요, 재청 신청 기각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이제 30일 내에 해야 되죠. 자, 1506번.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청구 기간 도과된 헌법소원 심판구도 적합한지, 자, 우리 행정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했죠. 따라서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청구 기간 도과했더라도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자, 1507번. 자,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자, 진정입법 부작위는 자, 공권력의 불행사죠. 자,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자,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 청구기간 적용 없이 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 심판은. 자, 1508번. 자, 법규 정립행위. 자, 법규 정립행위는 한 번에 끝난다고 했어요. 그 자체는. 자,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니까 자, 청구기간 제한을 받게 되죠. 예, 기본권 침해 상태만 계속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이제 법률 행위로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 법규 정립행위 주로 이렇게 시행일부터 이제 청구기간이 기산되게 되죠. 1509번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 계산 네, 청구기간 계산은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따라서 재청 신청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국선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1510번. 장래 침해 예상되어 현재성 요건이 예외적 충족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죠. 따라서 청구기간 도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1511번. 자, 청구를 교환적 변경한 경우, 청구기간 계산. 자, 교환적 변경은 자, 구소 취하, 신소 제기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신소 제기, 자, 청구 변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자, 청구기간을 계산해야 된다. 자, 1512번. 자, 정년을 단축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경우, 자,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은요, 자, 정년을 단축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제 청구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자, 정년을 단축하는 개정법은 그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바로 정년을 단축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년에 다다랐을 때가 아니라. 자, 다음 1513번. 자, 법령 시행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자, 청구기간 기산점. 자, 이거는 과거 헌법재판소 이제 견해를 변경해서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유예기간 경과일,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자, 1514번. 자, 법령 시행 후 법령 해당 사유가 이제 발생한 경우 청구기간 기산점은 이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이제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하게 되죠.
자, 발생한 날부터 해서 90일,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이제 청구해야 된다. 자, 1515번. 자, 침해 사유 발생을 안 날이 자, 부적법한 구제조차 결과를 안 날로 변경되느냐? 자, 그렇진 않죠. 자, 일부러 부적법한 구제조차를 거쳐서 이제 청구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까 자, 침해 결과를 안 날은 침해 사실관계를 안 날로 이제 보신지 바뀌는 것이고요. 자, 부적법한 구제조차를 거친 날로 이제 변경되는 건 아니다. 자, 다음. 자, 1516번. 자, 공권력 불행사. 자, 불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 청구기간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자, 1517번. 자, 기업. 자, 진정 입법 부작위. 자, 공권력 불행사라고 했죠. 자, 청구기간 제한받지 않는다. 자, 니은번.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예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자, 법령 헌법 소원이죠. 자, 법령 헌법 소원은 청구기간이 적용되죠. 자, 1518번. 청구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청구기간 도가로 각하 결정할 수 있는지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게 청구기간 제한 규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하다고 하더라도 법률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청구기간 조항을 적용해서 그 도가로 각하 결정할 수 있다. 자, 1519번. 자, 사범대 졸업자 가산점 공고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이네요. 자, 기억번. 자, 가산점 항목의 공고가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으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공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령 내용을 단순히 알리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지만, 자,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다면 자,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있다. 자, 니은번. 자, 가산점 항목이 자, 장차 적용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면 이제 현재성에 대한 예를 인정할 수 있죠. 자, 디귿번. 자, 가산점 항목 공고에 다른 구제 절차가 허용되는지 불확실하다. 자, 우리 법원이 이 공고에 대해서 이제 이거 소송 대상으로 한지 그 불확실하죠. 따라서 이제 보충성 원칙 예도 인정된다고 했고요. 자, 1번. 자, 유사한 공고가 해마다 반복된 경우, 자, 청구기간 기산점을 자, 전해 공고로 이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당해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공고는 당해연도면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 당해연도 공고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해야 된다. 자, 미음번. 심판 중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이제 권리 보호 이익, 자, 주관적인 권리 보호고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 자, 그럴 경우 이제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자, 권리 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 1520번. 자, 중앙 선관위에 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 자, 이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소원 문제네요. 자, 중앙 선관위에 자, 선거 중립 의무 요청 조치, 자,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될 수 있다고 했죠. 딱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니은번. 중앙선관위 요청 조치에 대해서 이제 항고 소송을 거쳐야 항법 소원 가능하냐? 자, 항고 소송이 되는지 그 대해서 이제 또 모호하죠. 그러다 권리 구제 가능성이 또 없다 보니까 이게 보충성 예를 이제 인정하게 됐다. 아, 요청 조치에 대해서는 보충성 예가 됐고요. 제 1521번. 자, 공무원 연금 최소 가입 기간 완화하는 자, 개정 법률 시행일 전 퇴직자의 헌법소원 조항 문제네요. 자,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 자, 경과 규정 두지 않은 거냐? 자, 그 시행일에 대해서 재직 중인 사람을 적용한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거는 아예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자체를 이제 두고 있던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령 자체의 불안전, 불충분성을 다투는 것이 됐다. 자, 니은번. 자, 공포 시행 전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 공포 시행 전 법률이라면 이제 앞으로 시행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죠. 따라서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디귿번. 자, 개정법을 시행 전 퇴직자에 적용 안 하는 것이 재산권, 인권다운 생활 권리에 대한 제한이 되느냐. 자, 시행 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요건,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자, 인권다운 생활 권리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이제 제한으로 볼 수는 없다. 자, 다음 리을번. 자,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게 평등권에 대한 제한인지. 자, 제한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이제 국가 재정 이런 거 이제 판단했을 때 평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 미음번. 자, 연금 최소 가입 기간 요건 완화 혜택을 못 받는 게 신뢰 침해인가? 자, 기존의 법 질서에 따라서 이제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 법 질서에 따르면 연금을 못 받는 상태였죠. 따라서 자, 이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자, 기존에 대한 이제 법적 이익이 저하되는 게 아니었죠. 따라서 신뢰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자, 1522번.
자, 행정청이 위원 제청 신청, 이제 위원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 구체적 규범 통제죠. 자, 헌법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 위원 심사형 헌법소원이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 성격을 갖고 있죠. 따라서, 자, 법원이 재판에서, 자, 위헌적인 법률을 제거하고 재판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행정청도 위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자, 위원 심사형 헌법소원도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자, 1523번. 자, 68조 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자, 확정된 당해 사건에서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재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자, 따라서 1524번 68조 2항 이제 헌법소원 중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 이제 그래도 재심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내용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1525번. 자, 적법 요건. 이원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적법 요건 종합 문제네요. 자, 기억법. 자, 항소를 취한 경우, 항소를 취하면 이제 1심이 판결이 이제 확정되는 것이죠. 자, 1심 판결에서 적용된 법률이 이제 유언 결정이 나오게 되면 다른 내용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니은번. 자, 폐지된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자, 폐지된 법률이라도 부칙에 따라서 현재 다시 적용되거나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 된다면 재판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디귿번. 항소심에서 임의 조정으로 소송 종결될 경우, 자, 임의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이제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1심에 적용된 조항, 법률 조항이 이 임의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유언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했고요. 자, 리을번. 자, 이거는 이제 소를 취한 거예요. 자, 기억을 항소 취하고, 이거는 소를 취한 거다. 소 취하게 되면 이제 아예 재판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되지 않는다. 1526번. 자, 위헌 심사형 또 헌법소원 적법 요건 문제네요. 자, 기억번.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 청구 기간은 그 기각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했죠. 자, 니은번. 자, 위헌 제청 신청에 기각결정으로 돼 있긴 한데, 각하결정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각하결정에 대해서도 이제 68조 2항 헌법소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게 각하결정을 대해서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직권으로 이제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제청 신청에 대해서. 자, 유죄 그 부분이죠. 자, 법원이 위헌 제청에 각하결정한 경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있다. 자, 디귿번. 위헌 결정 선고 전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인 당연 무효인지 중대 명백성에 따르면 이제 명백하지 않다고 봤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 무효가 아니다. 자, 리을번.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자,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다른 내용 재판을 할 수 없죠.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미음번. 자, 상소심에서 다시 위헌 제청 신청할 수 있는지. 자, 상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 신급 제도 통해서 자, 상급심이랑 하급심이랑 내용이 바뀌는 게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당해 사건의 그 소송 절차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1527번.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도 적법 요건이 있네요. 자, 기억번. 자, 기본권 침해 직접성 없는 법률도 68조 2항 헌법소원 가능한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했죠.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 기본권 침해 관련성, 법적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성 없는 법률도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가능하고요. 자, 니은. 자,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할 때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기산하죠. 따라서 30일 이내에 선임 신청했다면 청구기간 준수한 것이다. 자, 디귿번. 국선대리인 근데 선임 신청을 기각 결정했어요. 자, 기각 결정하게 되면은 선임 신청일부터 신청 기각 통지 받은 날 이날은 이제 청구기간에서 제외하고 이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고 했죠. 자, 리을번. 자, 시행 규칙 조항이 68조 2항 헌법소원 대상이냐? 자, 위헌 법률 심판 성격이라고 했죠. 시행 규칙은 법률이 아니죠. 따라서 68조 2항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1528번. 자,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이 위헌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네, 위헌 제청 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할 수 있다고 왔어요. 자,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죠. 따라서 위헌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1529번. 자, 민사 소송에서 보조 참가인이 위헌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자, 보조 참가인도 공격, 방어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위헌 제청 신청 할 수 있다.
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 자,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법률 심판과 이건 제청 신청이죠. 신청 이거 잘 두 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1530번 자, 당해 사건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법률이 이혼 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을 재판을 할 수 없죠. 이미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는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 1531번 청구인 출석한 공판정에서 재청 신청기가 취지 주문 낭독한 경우, 자, 주문 낭독했어요. 공판정에 출석해서 청구인이 그럴 경우에 이제 이미 통지가 된 거죠. 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니까 이건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532번 자, 68조 1항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자, 인용 결정 시 자,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선고할 수 있죠. 객관적 헌법소 유지를 또 같이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법률 위헌 선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이걸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하죠. 네, 여기까지 네, 우리 정주부에 있는 자, 모든 지문을 다 살펴봤네요. 네, 남은 기간에도 또 같이 또 녹음 파일 같이 올려주시니까 그거 보고 또 유튜브 또 영상 또 활용해 주시면 또 틀릴 시간 이용해서 하시면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끝까지 반복을 해주셔야 또 자신감 가지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 또 틀리지 않게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또 같이 해주시다 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다음 주부터 또 행정법 시작하니까 또 박도환 선생님이랑 또 함께 동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